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쿨롱의 법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유전율과 투자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유전율은 뭐예요? 유전체가 나타내는 정기적 특성 비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유전체를 삽입함에 따라 전개의 색이라든가 아니면 정전 용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전체부터 정의를 내리게 되면 유전체는 바로 뭐다? 분극 현상을 일으키는 전기적인 절연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절연체와 유전체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절연체 중에서도 분극 현상을 일으키는 물체를 우리는 유전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율이라는 거는 입실론이라는 힐라버를 써서 진공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와 비유전율 입실론 S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진공의 유전율 또는 예전식의 표현 진공 중의 유전율은 얼마가 된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비유전율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자, 콘덴서 양 극판에 진공 상태를 둔 콘덴서를 진공 콘덴서 C제로라고 하고 양 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삽입한 콘덴서를 유전체 콘덴서 C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두 개 용량을 비교하게 되면 어떤 용량이 더 크다라고 했죠? 유전체를 삽입해야 더 많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공 콘덴서와 유전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의 비를 구한 것을 우리는 비유전율이다. 유전체를 집어넣음으로써 발생한 비율의 크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전체 콘덴서 용량이 더 크다 보니까 비유전율은 항상 1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쿨롱 상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얼마라고요? 9 곱하기 10의 9승이다. 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다음으로 얘기했던 게 자성체가 나왔습니다. 자성체는 바로 뭐다? 자석의 성질을 낼 수 있는 물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성체가 자화됨으로써 자성체 내부의 자속의 변화율, 얼마만큼 자속이 증가했느냐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투자율이다 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해 자성체가 자화되는 현상의 비율을 투자율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 뮤제로와 자, 예전에는 중이라고 표현했어요. 진공 중의 투자율. 근데 요즘에는 이 중이 빠졌습니다. 진공의 투자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값이 얼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투자율은 뮤S 또는 뮤R이라고 써서 항상 1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쿨롱 상수가 또 나오죠. 4파이 뮤제로분의 1이 얼마다? 6.33 곱하기 10의 4승이다.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쿨롱의 법칙이다, 전개의 색이다, 전이다, 전속 밀도다 공식 위주로 나열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세부 조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쿨롱의 법칙의 정의가 뭐예요? 쿨롱의 법칙이라는 거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같은 극성끼리는 반발력, 다른 극성끼리는 흡입력이 작용한다. 그렇다면 이 힘의 크기는 얼마라고요? 쿨롱 상수 곱하기 R자 승분의 Q1, Q2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쿨롱 상수 풀어주게 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자 승분의 Q1, Q2가 되고 4파이 입실론 제로는 1이 얼마라고요?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플러스끼리 곱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힘이 플러스가 돼서 0보다 크게 되면 반발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청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음수가 될 거예요. 음수가 되면 인력, 흡입력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근데요. 우리 힘이라고 하게 되면 포스, 힘이라고 하게 되면 벡터입니까? 스칼라입니까? 힘이면 방향이 존재하잖아요. 벡터죠. 근데 우리가 4파이 입실론 제로 R자 승분의 Q1, Q2 하면 스칼라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의
벡터 값을 구하게 되면 이 스칼라에다가 단위 벡터, R0 벡터를 곱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쿨룽의 법칙에 의한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electric force 해서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위 벡터 어떻게 구해요? 단위 벡터라는 거는 거리 벡터를 거리 스칼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벡터까지 안 나와요. 산업기사는 스칼라에서 끝나지만 기사 하시는 분들은 벡터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의 세계입니다. 전개의 세계가 뭐예요? 자, 전개란 전개의 힘이 미치는 공간은 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전개의 세기라는 것은 전개 내에 단위 전하, 단위 전하가 뭐였다? 1쿨룽이었다. 1쿨룽에서 받아지는 전기력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작용하는 공간 속에 1쿨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와 플러스는 반발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로부터 밀어내고자 하는 힘, 전개의 세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쿨룽의 법칙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자 승분의 Q1, Q2에서 Q2에다가 1로 줘야지만 여기에 있는 전하가 순수하게 밀어내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Q2에다가 1을 주다 보니까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자 승분의 Q가 만들어진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4파이 입실론 제로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 될 것 같고, 전개의 세기 단위는 볼트 퍼 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전하에 대해서 단위 전하를 위치하다 보면 두 전하는 흡입력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플러스의 전하에 의한 전개는 발산하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전하에 의한 전개는 흡입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전개가 작용하는 공간 속입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여기 뭐가 있었다? 플러스 전하들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으니까 전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전개가 나가는 공간 속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플러스와 플러스 Q는 어떤 힘? 반발력.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흡입력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개 내에 플러스 전하를 주었을 때 작용하는 힘을 구하게 되면 F는 Q2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래요? 자, 어차피 이 힘이라는 거는 전개의 세기에 비례해야 안 비례해요? 비례하고 전하량에도요? 비례하겠죠. 그래서 F는 Q2가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게 되면 요거 풀어주면 얼마나 됩니까?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자 승분의 Q1이 되고, 여기다 Q2를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쿨룽의 법칙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 내에 전하를 위치하게 되면 전하는 전기력이 받아진다. 얼마만큼요? F는 Q2만큼요. 자, 전위가 나와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할게요. 요건 적분하는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은 조금 소화하시기가 힘들어요. 자, 그 다음 전속 밀도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밀도라는 거는, 자, 전기력선의 수는 입실론분의 Q개로 공간마다 전기력선이 다름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확장에 유전율의 크기와 관계없이 한 개의 전하로부터 한 개의 선이 나간다라고 가정하는 걸 우린 뭐라고 불렀어요? 전속이다 또는 유전속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다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전하의 크기와 전속의 수는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플러스 Q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Q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1쿨룸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나가야 안 나가? 이렇게 방향이 존재하면 나가지겠죠? 그렇다면 이 무수히 많은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그리고 이 전기력선의 묶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전속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1쿨룸으로부터 몇 개가 나가는 거예요? 한 개가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와 전속의 크기는 같을 것이다. 하지만 전하는 스칼라예요. 이 물질이 가진 양이죠. 스칼라예요. 하지만 전속은요? 그렇죠. 방향이 존재하죠. 전속은 벡터가 될 것이다. 해서 전하와 스칼라의 크기는 같지만 전하는 스칼라가 되고 전속은 벡터가 될 것이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전속 밀도라는 정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임의의 전속이 공간의 단위 면적과 수직으로 지나가는 것을 전속 밀도라고 정의를 해서 전속 밀도는 단위 면적 단 전속 파이가 되는데, 자, 이때 전속의 크기와 전하의 크기가 어떻다라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으니까 파이 대신에 Q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단위 면적, 구도체에 대한 면적은 4파이 R자승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요. 뭐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간 겁니다. 자, 이젠 전하 밀도의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 전하 밀도에는요. 최적 전하 밀도, 면 전하 밀도, 선 전하 밀도 세 가지 형태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적 전하 밀도는 앞으로 로우 V 또는 로우라고 할게요. 우리 회로에서는 뭐였어 이게? 고유저항.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같은 문자 기호다 하더라도 과목이 바뀌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우리 자기학에서 로우는 전하 밀도를 말합니다. 아래 첨자에 V, 볼륨이 있으면 최적 전하 밀도, 아래 첨자에 S가 있으면 면 전하 밀도, 아래 첨자에 라인, L이 있으면 선 전하 밀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개념은 뭐예요? 총 전하량을 물체가 가지고 있는 최적 볼륨으로 나눈 거죠. 따라서 단위는 컬럼 퍼 메타 세제곱이다. 면 전하 밀도는 로 S라고 표현해주고 한 글자로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자, 면 전하 밀도는 총 전하량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컬럼 퍼 메타 스퀘어가 되고, 선 전하 밀도는 로 L 또는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 요거 시그마, 람다. 자, 람다는 총 전하량을 도체 길이 L로 나눈 것과 같다. 따라서 총 전하량을 표현할 때는 최적 전하 밀도 곱하기 최적 볼륨이 될 것이고, 적분식으로 쓰게 되면 인티그랄 로우 dV가 된다. 자, 미소 최적을 적분하면 뭐가 돼요? 전체 최적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총 전하량은 면 전하 밀도 시그마 곱하기 단면적이 되죠. 그리고 단면적은 미소 면적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미소 면적을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면적이 되는 거예요. 적분의 개념은 뭡니까? 잘게 쪼개져 있는 걸 더해 나가는 거죠. 더해 나면 전체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선전하 밀도로 표현하면 총 전하량은 람다 곱하기 L이 될 것이고, 자, 이 L을 적분식으로 바꾸게 되면 미소 길이에 대해서 인티그랄 적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풀이하기 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전속 밀도에 대한 특징 또는 전하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도체가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플라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플라스틱은 어떤 힘을 작용해요? 반발력을 작용하니까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표면에만 분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도체 내부에 전하가 있어요? 없어요? 도체 내부는 중성 상태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고요. 뾰족한 곳에 모인다. 그래서 우리 낙뢰를 유도하기 위한 피레침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는 뾰족한 곳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라운드를 표현한 것과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뾰족해요? 요게 더 뾰족하죠. 그쵸? 우리가 뾰족한 정도를 곡률이다라고 말합니다. 곡률, 뾰족한 정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곡률이 작다. 얘는 곡률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곡률을 잡았었을 때 반지름이 나오겠죠? 얘를 곡률 반경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곡률이 커지게 되면 곡률 반경은 커지게 될 것이고, 자,
곡률이 작아지게 되면 곡률 반경은 커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뾰족하게 곡률이 크게 되면 곡률 반지름은 작아지게 될 것이다. 이 용어를 헷갈리지 않게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전하 밀도.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는 뾰족한 곳에 모인다. 그럼 여기에 많이 모여요? 여기에 많이 모여요? 여기에 많이 모이겠죠? 그러겠죠? 해서 전하 밀도는 얘가 작고 얘가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정리해서 지난 시간에 요거 다 표현해드렸었죠? 요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정리가 뭐가 있었어요? 도체 내의 전하 분포를 보게 되면 전하는 도체 표면을 분포하고 뾰족한 곳에 모인다. 라고 해서 곡률 반경과 전하 밀도에 대한 이 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